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과해서도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것, 소금. 소금은 맛의 조절은 물론이고 발효 그리고 육류나 생선류의 보존에도 이용된다. 또한 인간의 삼투압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소금 중에서도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소금이 있다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산 천일염과 대나무가 만나 탄생시킨 죽염.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진 죽염의 효능은 과연 어떠할까? 가마에서 탄생하는 생명의 소금. 그 비밀이 밝혀진다. 자연이 주는 생명의 선물이라 불리는 천일염. 전라남도 신안은 천일염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목포에서 약 50km 서해 바다가 맞닿은 섬 도초도. 천일염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박성창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금년 8월 10일에 생산한 소금을 걸어서 창고에다 달아 매서 간수를 제거하는 지금 작업입니다. 아마 이 염전은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없는 염전에 있는 창고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연 탈수 시스템을 개발한 박성창 씨. 하루 동안 간수를 뺀 후 다음 날 공중에 매달아 간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 무게가 30%까지도 감량된다는 것을 터득했다. 1200kg가 5일 정도 지나면 약 1000kg 떨어집니다. 간수가 빠져서.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안개 낀날 특히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숙성되면서 계속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밑에가 고드름이 늘립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면 7, 80kg로 줄어듭니다. 그럴 때 그 소금 가지고 김장을 하면 훨씬 맛이 좋아집니다. 소금 생산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함수 작업. 함수란 소금이 농축된 바닷물을 말하는데 함수의 염도에 따라 소금의 맛이 좌우된다. 때문에 10년 가까이 소금을 만들어내면서도 함수 작업은 남에게 맡긴 적이 없다. 함수 24도 정도 되게끔 신구 함수를 지금 섞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함수가 몇 도냐에 따라서 소금 양이 달라지죠. 소금 질이 달라지고. 그래서 소금 위에 함수를 몇 도로 준비해서 넣을 거냐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염전은 보통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저수지, 2번의 증발지, 그리고 소금을 거두게 되는 마지막 결정지다. 결정지에 와서 염도를 25도 이상으로 높여야 소금은 비로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맑고 정결한 소금이 된다. 신함수와 구함수를 많이 섞어서 24도 만들 정도. 그러면 지금은 한 4도 6으로 섞이면 해주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이미 신함수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함수와 신함수 비율이 5대 5가 넘어지면, 구함수가 5가 넘어지면 소금 맛을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함수를 좀 더 많이 넣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바닷물에서도 5도 정도밖에 되지 않던 것이 2번의 증발지를 거치면 18도가 된다. 그리고 나면 점차 하얀 소금꽃을 피운다. 이 과정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소금을 자연의 선물이라고 하는 만큼 자연 환경의 도움이 없이는 최고의 소금도 불가능하다. 보통 사람들이 풍광,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소금이 생산된다. 그 말씀은 맞는데 좋은 천일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과 햇빛 중에서도 특히 햇빛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 그 다음에 기온. 햇빛, 바람의 방향과 속도, 기온, 땅의 온도, 함수의 양이 필수 조건이다. 모든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최고의 천일염이 완성된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지는 소금. 박성창 씨는 소금 생산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강조했다. 바로 생산하는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다. 곡식을 키울 때 논밭에 좋은 밑거름을 주는 것처럼 좋은 소금을 위해서 결정지판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것을 두고 땅심을 높인다고 표현했다.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지에서 채렴을 하는데 채렴한 다음에 바닥 청소, 다시 말해서 결정지에 남아있는 소금 성분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청소해 내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맛이 달라집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소금의 맛이 좌우된다. 더구나 좋은 소금은 맛을 내줄 뿐 아니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건강까지 가져다 준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몸에 모든 세포가 생존을 위해서 소금을 필요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소금하면 혈압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혈압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어떤 소금을 먹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탄생한 천일염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나무와 함께 구운 죽염. 일부에서는 죽염이 선조들의 지혜로 탄생한 특별한 소금이라고도 평가하고 있는데 천일염 상태로 먹질 않고 볶아 먹는다는 것 갖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굽는 거, 즉 죽염을 만들어서 먹는 걸 아마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소금에다 이렇게 열을 가해서 먹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소금을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는 전통 발효식품 장. 장을 담글 때는 특히 좋은 소금을 써야 깊은 맛이 우러날 수 있다는데 360년 10대 종가의 종부이자 전통식품 명인 기순도 씨는 소금 중에서도 죽염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 간장은요, 대대로 내려온 간장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시어머님한테 물려받고 시어머님 또 시어머님한테 물려받고 해서 내려온 항아리입니다. 그때는 안 썼지만 저부터서는 썼죠. 제가 죽염 공사부터는. 콩으로 메주를 쏘 소금물에 담근 뒤 40일 뒤쯤 달인 것이 간장이다. 기순도 씨는 여기에 천일염 대신 죽염을 사용한다는 것. 장은 모든 좋은 재료가 잘 어우러져야 깊은 맛을 낸다고 믿기에 천일염보다 더 좋다는 죽염을 써보기로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그 집에 가서 장맛을 보면 음식마다 안 됐잖아요. 그 기본이 소금이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소금을 써야 간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소금 잘못 쓰시면 김장도 배리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장의 기본이 소금이죠, 기초가. 죽염으로 만든 간장은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된다. 죽염을 사용해서 다른 간장보다 덜 짜고 특유의 감칠맛을 가지게 된 기순도 명인의 간장. 그래서인지 조선 간장은 짜다는 편견을 깨고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간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맛도 좋거든요. 몸에도 좋고. 옛날에 간장차를 먹은 분이 계시고요. 스님들도 간장이 오래된 간장은
약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죽염 간장은 단순히 맛의 차이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발효되는 과정에서 죽염의 역할은 중요했다. 미생물은 발효하면서 미네랄을 소모한다. 장을 담글 때 일반 정제 소금보다는 천일염이 효과적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때문에 천일염보다도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을 사용할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간장, 된장 등 전통 발효 음식의 항암 효과는 익히 알려진 지 오래. 그렇다면 죽염으로 담근 장은 그 효과가 어떨까?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왔다.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청국장 그리고 김치까지 어떤 소금으로 그 발효식품을 만들 때 항암 효과가 가장 증가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 죽염으로 담았을 때 더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했던 그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그리고 천일염보다는 죽염으로 담았던 거, 그리고 죽염을 더 많이 구웠을 때 그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제염과 천일염, 죽염으로 실험한 결과 깨끗한 정제염은 오히려 효과가 낮았고 천일염이 효과가 좋았다. 그에 비해 죽염은 가공한 소금이지만 오히려 천일염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장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장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발효 음식 김치. 죽염으로 김치를 담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김치를 이용해서 어떤 소금을 가지고 절이고 또 어떤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그 김치를 담을 때 가장 항암 효과가 좋아지느냐를 연구를 해봤거든요. 죽염을 가지고 김치를 담았을 때 그 항암 효과가 더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일염을 구운 소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염이다. 소금을 구웠을 때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죽염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다. 단군 시대부터 존재하던 비방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진표율사가 전수해준 불가의 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죽염 제조장인 계암사의 전 주지스님 효산 허재근이 비법을 전수받아 재현시켰다는 것이다. 죽염이 우리 뭐 의서나 이런 데 기록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토종 소재, 아주 중요한 소재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가 기록이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서적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민간적으로 이를테면 승가 절 속에서라든지 이제 스님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기 이럴 때도 강점기 이때도 죽염을 활용한 흔적이 있어요. 근거가 없고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꾸준하게 역사 이게 축적된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나무 또한 필요하다. 공예품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축 자재, 음식 재료, 섬유, 그리고 첨단 바이오 산업에까지 활용되는 대나무. 대나무가 성장하기에 필요한 것은 온도와 강수량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산지로 가장 적합한 곳 바로 전남 담양이다.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한 번, 두 번 떨어지면 괜찮지만 여러 번 떨어질 경우 생장이 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물이 너무 없으면 얘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담양 같은 경우는 강수량도 연 평균 한 1000 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성장하는 게 가장 좋은 적지라 보시면 되죠. 대나무는 전 세계 천여 종이 있다. 그러나 모든 대나무가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담양 자생종이 14종, 외래종을 포함하면 147종인데 담양 대나무밭은 현재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담양 대나무는 타 지역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병충해에 강하고 동의보감에 언급된 대나무와 가장 가깝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겸대로 사용되는 것은 직경 7cm 이상, 최소 3년생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키가 최소 10m에서 30m는 자라는 왕대 중에서도 은빛이 나고 단단한 것이 좋은 대나무다. 또한 해가 오래될수록 노란 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천일염과 더불어 주겸의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좋은 대나무를 엄선하는 것 또한 주겸 제조 과정의 시작이다. 대나무 역시 천일염처럼 미네랄이 많은데 이러한 대나무의 성분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기도 한다. 주겸도 역시 그중 하나다. 대통밥 이거 쉽게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죽순 그대로 이제 삶아서 먹는다든지 무쳐서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대나무를 또 이용해 가지고 잎을 추출을 해서 그 추출물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최근에도 저희들이 개발한 것 중에 생국수, 대나무 추출물을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었어요. 즉 대나무에는 미네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칼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 자체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전통 방식에 가장 가깝게 주겸을 만든다는 전남 담양의 주겸 제조업체. 우선 가장 우수하다는 담양의 왕대를 엄선한다. 지름 7cm 이상의 굵은 대나무를 마디마디 자르고 그 안에 천일염을 채울 수 있게 준비한다. 천일염은 최소한 5년 이상 숙성시켜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등의 성인병 유발 물질이 제거된다고 한다. 오래 숙성할수록 중금속 검출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숙성된 천일염을 잘게 분쇄하여 준비하고 대나무 통 속에 잘 다져 넣는다. 산에서 채취한 거름기 없는 황토를 반죽해 대나무 통의 입구를 막는다. 이것은 소금 안에 황토의 무기물질과 미네랄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황토 가마 내부에는 역시 황토로 만들어진 토간이 있다. 소금을 채운 대나무를 토간에 차곡차곡 쌓는다. 한 오름식 전통 가마로 세라믹 벽돌과 황토, 숯으로 조성되었으며 가마 내부 바닥면에 전통 구두를 응용하여 상하 온도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황토가마는 철 등의 중금속 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했다. 또한 가마 내부 바닥에는 전통 구두를 깔아 상하 온도차를 최소화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통 방식으로 주겸을 제조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토간은 가마 내부에 엄청난 양이 쌓여 있습니다. 이 토간 내부에다가 소금이 중진된 대나무를 쌓고 창으로 인해서 창으로 불이 들어가면 여기서 엄청난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소성 후에 발생하는 재를 그 기류가 자연적으로 밀어내서 굴뚝으로 배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작은 소나무를 사용한다. 소나무가 타면서 발생하는 식이유황을 소금이 흡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 너댓 시간 불을 떼면 불길이 토관을 달구고 그 열에 의해 대나무가 타면서 소금이 소성된다. 어떤 과정에서도 금속물질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열을 가해도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없다. 약 10시간 가열하면 가마 내부의 온도는 850도씨를 넘는데 이 상태를 1시간 이상 유지시킨다. 이 죽염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철 등 중금속 산화물의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또한 다이옥신, 중금속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죽염을 생산하고자 이 전통 가마의 이 원리를 응용하였습니다. 황토가마는 60cm의 두께로 만들어져 열 손실이 없고 소나무와 대나무에서 발생하는 식이유황이 전부 소금이 흡착될 수 있는 구조다. 가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400도 이상에서 8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금이라든지 여기에서 그 소성되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시간이 온도고 또한 850도를 정점으로 두는 이유는 죽염이 850도를 정점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서서히 흘러내리는 그 정점에서 스톱하는 것입니다. 약 3일의 기간 동안 가마 내에서 숙성시키면 대나무는 타서 없어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고 하얀 소금 기둥이 나타난다. 이것을 꺼내서 주변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방금 꺼냈는데요. 죽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꺼낸 죽염은 1차 소성한 죽염으로서 아주 고온으로 구워졌을 때 이런 새소리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염일 때는 이런 백색도가 뛰어난 이런 죽염이 좋은 죽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력이 흡수되어 단단하게 굳은 소금 기둥을 분쇄하면 비로소 죽염이 된다. 필요에 따라 작은 알갱이로 쓰기도 하고 고운 가루로 사용하기도 한다. 죽염에 따라 위의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기도 하는데 죽염을 굽고 식혀서 완성시키는 데에만 수일이 걸린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얻어지는 죽염. 시대를 거쳐오면서 죽염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소금을 넣었을 경우는 온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얘들이 찐들이 한 번에 나와서 얘들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체를 만드는 거죠. 고체를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9번 구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처럼 아주 돌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의 죽염들이 어떤 유황 냄새, 그 달걀 그런 계란 그 노른자 그런 냄새들이 나서 이제 현대인들 특히 젊은 층들은 좀 그것을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미감이나 그런 색감 또 이렇게 그 이런 것들로 보아서는 간접 가열하는 방식도 어떤 새로운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죽염은 구내염, 위염 등 염증 질환에 많이 사용되어 온 민간요법 중 하나다.
최근 한의대 연구팀은 한방 소재로서의 죽염의 가치를 입증해 보기로 했다. 기록 없이 민간에서 전해온 것이라 믿었던 죽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기로 한 것인데, 죽염이 예로부터 우리 염증 질환들에 많이 써왔었어요. 민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물 모델 아니면 시험관 실험 이런 것들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 유발 물질들에 미치는 죽염의 효과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염증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했죠. 실험을 통해 대나무와 천일염이 모두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죽염으로 만들어졌을 때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는데,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가 아토피 알러지 쪽도 연구했지만 피부질환 쪽에 그런 죽염수라든지 또 코 알러지 이렇게 콧물 나고 이럴 때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구강 내에 뭐 염증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집에서 생활용품으로 죽염이 잘 좀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전통식품들이 상당히 과학적이었는데, 그중에 이 죽염도 많은 과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선조들이 소금을 천일염을 죽통에 담아서 또 진흙으로 발라서 그것을 1회 굽기도 하고 또 3회, 그리고 왜 9회까지 이렇게 구웠을까라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야 할 책임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요법은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역사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오랜 기간 전해 내려온 전통 방식이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또한 화학적으로 가공된 의약품이 대부분인 지금, 천연 소재의 치료 가능성은 더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소금은 언제부터 우리 몸에 도움을 주게 되었을까? 식료품이지만 인간의 생리작용에 있어 곡식 못지않게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 소금. 특히 대체식품이 없다는 점에서는 도리어 곡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소금은 중요시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원시사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금 생산이 발전해 왔다. 삼국사기에서 젓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라 신문왕이 왕비 김씨를 맞이할 때의 패백 품목에 쌀, 술, 기름, 꿀, 장, 메주, 포와 함께 젓갈이 들어있다. 그런데 젓갈은 어패류의 살, 내장, 알을 다량의 소금에 절여 상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효시켜 만든 것이므로 최소한 삼국시대에는 소금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록에서 나오는 것은 위서 동이전이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철기시대 정도부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문자로 보이는 것이 그 시기예요. 인간이 소금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쭉 먹었을 걸로, 적어도 그러니까 용기가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는 소금을 제조해서 먹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고구려에는 대가라고 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농사나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 하호라고 하는 평민은 미고기나 어염을 멀리서 운반 공급하였고, 귀족 창고에는
염 등을 쌓아두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형, 기후, 온도, 강우량이 모두 제염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소금은 중요한 산업활동이자 국가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되었다. 소금의 어떤 가치 때문이었을까? 소금 염자는 신하신, 소금로, 그른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하가 왕실의 소금을 지킨다는 뜻으로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 고려시대의 염자는 고려의 동북부를 제외한 전국의 연안에 걸쳐 있었다. 특히 경상도, 전라도의 남해 및 서해의 지중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황해도, 평안도 등 이북 지방에도 널리 설치되었다. 조선 전기의 제염업은 고려시대의 제염업에 비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관가에서 소금을 구워 백성들은 미포와 환물하기도 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금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 세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때 무제는 이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소금을 쥐고 있어야지 뭐 세금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소금은 고대부터 화폐 대용품으로 쓰였는데 미천왕이 어린 시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소금 장수로 연명을 했고 할머니가 집요하게 그의 소금을 탐냈다는 점으로 볼 때 소금 또한 화폐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이전 시대에는 화폐 대용으로 쓰였던 물품임에 짐작할 수 있다. 원래는 소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물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갔지만은 소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사용된 소금은 암염이에요. 그 산에 이렇게 해서 캐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라고 천일년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암염이란 땅속에 있는 탄탄한 바위 같은 소금으로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융기되어 생긴 후 압력을 받아 돌처럼 된 소금이다.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소금을 얻은 역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화력에 의해서 체렴하는 전호법 단계다. 조선시대에 해안지방에서 주로 행해진 것으로 농축된 바닷물을 바짝 졸여 소금을 얻기 위한 재래식 염전을 말한다. 고대에서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었고 천일염 방식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으뜸 가는 품질을 자랑하는 소금이었다. 조선시대 가야지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세종실록 지리지 그 기록에 의하면 서해안에서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갯벌을 이용하여 함수를 만들어서 소금을 불에다 꽂다 해서 자염 혹은 하염이라 하고 동해안에서는 갯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수를 갖다 바로 끓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지역별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는데 강원도 동해안에는 갯벌이 없기 때문에 소금 염분을 품은 흙 속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토염으로 소금을 채취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바닷물을 직접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도 있었다. 염전을 만들 수 없는 강원도 일부와 함경도 지방에서도 이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긴 했으나 과도한 노동력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새로운 제염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염이나 자염의 시작은 아마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부산에 가면 범방 유적이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거든요. 해안가에가 불을 피웠던 노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주변에 다른 것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해안가에서 불을 피울 만한 이유는 소금 말고는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그래서 혹시 거기가 소금을 제조했던 데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고 있지 지금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것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광, 풍력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천일법. 1907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일제는 천일제염법을 도입하여 소금 생산을 독점하고 세입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을 원료 생산기지로 구축하고자 했다. 소금 생산과 수급을 위해 일제가 도입한 소금의 관영 정책과 천일제염 방식은 우리나라의 소금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일본이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의 자본을 수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데 그게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갯벌에 조성된 염전에다 바닷물을 끌어들인 다음 자연적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자연의 힘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보니 특별한 기계 설비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일본은 애초에 값싼 천일염을 생산하고 독점하고자 했던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천일염이 탄생했다. 갯벌이 있음으로써 바닷물에 있는 침전물이나 안 좋은 성분들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필터링된 바닷물을 태양과 바람을 통해서 이제 만들면은 소금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해수의 구성 성분은 거의 비슷하고 그것을 증발해서 만든 천일염이면 소금의 성분도 비슷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달랐다. 전 세계 유명 소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미네랄 함량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생태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생산 방법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계속 그 변형을 시키면서 그렇게 새로운 걸 갖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해주라는 게 있어요. 염전에 가면은 그게 뭐냐면 비가 왔을 때 그 농축된 바닷물을 그 비를 피해서 저장시키는 건데 전 세계에 그거 갖고 있는 한국밖에 없어요. 상당히 그 저기 다른 데 없는 독특한 방법을 갖다 계속 했던 게 있어요. 천일염이 국내에서 생산된 지 100여 년. 그 시간 동안 천일염의 생산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정제염은 천일염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서 표백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는 높은 대신 수분 함량은 극히 적었다. 또 천일염의 성분만을 분석해봐도 염화나트륨과 수분 외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미네랄 많은 한국산 천일염은 미네랄이 없는 일반 소금에 비해서 섭취했을 때 활성산소 발생이 적게 발생된다. 그리고 세포의 그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그 구성 성분 송산도 적고 세포의 여러 가지 손상도 적고.
그런데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소금에 열을 가해서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천일염에 열을 가했더니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금이 그 대사성 질환, 예를 들어 당뇨,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데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는 뇌질환, 특히 그 알츠하이머에 미치는 영향, 소금과 알츠하이머가 아마 영향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또 신장의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금을 다량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연구가 많았다. 활성산소란 호흡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여러 대사 과정을 통해서 변질된 것을 말하며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산소가 과잉 생산되기도 한다.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켜 고혈압 등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실험쥐에 다양한 소금을 먹이고 대사성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다른 소금에 비해 천일염의 활성산소 발생이 낮았고 주겸이 가장 낮았던 것이다. 연구팀은 그 원인을 한국산 천일염에서 찾았다. 천일염에 열을 가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한국산 천일염에다가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천일염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항산화 기능이에요. 얘는 그 활성산소도 제거할 수 있고 실제로 섭취하였을 때 그 활성산소 제거 능이 있고 염증 반응도 천일염에 비해서 훨씬 줄여져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경험으로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죠. 천일염에 열을 가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대나무와 함께 연소되어 주겸으로 새롭게 탄생했을 때 항산화 기능이 생겨난다는 결론이다. 최근 주겸을 대신하여 황토, 소나무 등 다른 재료들로 제조된 여러 가지 소금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대나무 잎이나 다른 추출물을 활용한 소금도 시도되고 있다. 신안소금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다가 열을 아주 약한 열을 가해서 대나무 추출물을 넣습니다. 추출물을 넣은 뒤 그다음에 대잎 가루를 활용을 해가지고 향기를 부과시키고요. 인위적인 향이 절대 아닌 천연 그대로의 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면서 미네랄 함량을 높인 아주 독특한 소금이 되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트륨 섭취를 자제하도록 권장해왔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활성산소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 그러나 체내 나트륨 섭취량을 너무 제한하여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국산 천일염과 주겸의 미네랄 성분과 항산화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이상 소금 자체의 문제가 아닌 어떤 소금을 섭취하느냐의 문제로 시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소금이 필요로 한데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소금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 소금의 독성이 작은 그 소금, 건강에 좋은 소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금이 거기에 이제 대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금, 외세에 의해 의도치 않게 전통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지혜를 곁들여 우리만의 소금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한국에는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그 100년 좀 넘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변형시키면서 개선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지금과 같은 좋은 우리 천일염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이 천일염을 갖다가 그렇게 구워서 대나무 넣고 구워서 먹으면은 훨씬 더 좋은 건강에 좋은 소금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상당히 아주 놀랄 때가 있어요. 그 건강 증진에 질병으로 이렇게 악화되어 가지 않고 현대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기분 좋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진 시대. 물과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시되어 그 중요성조차 간과하기 쉬운 것이 소금이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소금에 비유하기도 하듯 우리 몸은 소금을 필요로 한다. 자연이 준 선물을 지혜롭게 재탄생시킨 소금을 먹을 것인지 그저 나트륨 성분만 가득한 소금을 먹을 것인지 판단은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다.